손흥민 미친 킥력 지렸다. 디귿 베리발한테 슈팅 가르쳐주는 손흥민. 한국에서 훈련 시작한 토트넘 근황. 드라구신 합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적으로 만난다. 에릭 다이어도 적으로 손흥민과 대결한다. 토트넘 후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은 11일 오전 1시 30분 기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차전에서도 만남을 가졌던 두 팀은 잉글랜드에서도 대결을 펼치게 됐다. 당시 대결에선 2대1로 뮌헨이 이겼다. 손흥민과 케인의 만남이 예고된다. 손흥민과 케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토트넘에서 8년간 함께했다. 케인이 넣어주고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혹은 손흥민이 패스를 주면 케인이 득점을 하는 패턴은 토트넘이 가진 확실한 무기였다. 알고도 못 막는 둘의 호흡을 앞세워 토트넘은 골을 만들고 승리를 얻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골을 넣은 듀오가 됐다. 합작골이 무려 47골, 케인 23골, 손흥민 24골이다. 첼시의 전설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의 기록 36골 합작을 훌쩍 넘겼다. 지난 여름 케인이 트로피를 위해 뮌헨으로 가면서 손흥민과 이별하게 됐다. 케인은 뮌헨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대결이 기대가 됐는데 케인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 출전 여파로 쉬게 됐다. 방한 투어 전 뮌헨의 스포츠 디렉터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유로 2024 준우승은 케인에게 힘든 일이었다. 케인은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케인에게 긴 시즌이었고 이제 3주 동안 휴가를 떠난다라고 밝혔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도 케인, 알폰소 데이비스, 킹슬리 코망, 다요 우파메카노는 한국 투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첫 번째 컵 경기에선 모든 스쿼드 자원을 다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손, 케 듀오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잉글랜드에서 대결한다.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라 더욱 의미가 있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데얀 쿨루셉스키가 최전방에 나오고 손흥민이 좌측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며 손흥민의 선발을 점쳤다. 케인도 선발 출전이 매우 유력하다. 다이어도 토트넘 경기에 나온다. 케인과 달리 방한 투어에 참여했던 다이어는 또 토트넘과 대결하게 됐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었는데 초반을 제외하곤 매번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불안한 수비가 이유였고 토트넘 시절 막판엔 수비 부진 원흉으로 지목됐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 뮌헨으로 왔는데 주전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다이어는 지난 4월 영국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새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했다.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았다. 그래도 불평만 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잘 준비했다. 기다리는 과정이었고 힘든 6개월 동안 잘 수용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내가 왜 못 뛰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무의미한 대화라고 생각했다. 훈련을 통해 증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건 인내했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적 시장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노력했다. 6개월 동안 몸 상태를 잘 유지한 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갑자기 뮌헨에 왔다. 뛸 준비가 됐고 난 출전했다. 오고 자화자찬했다. 뮌헨에서 날아오른
다이어는 토트넘으로 가 자신을 비판했던 팬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 손흥민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감이 확실히 있는 다이어다. 친선전이지만 확실한 관전 포인트들이 많아 기대가 되는 경기다. 2. 현장 라인업 손흥민 vs 김민재 대격돌.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선발 라인업 발표. 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 손흥민, 토트넘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 맞대결을 펼친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은 10일 오후 현지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를 1시간 앞두고 양 팀은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손흥민과 김민재 모두 선발로 나선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채웠다. 원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로는 브레넌 존슨과 대안 클루세프스키가 나선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제임스 매디슨이 출전한다. 허리에는 이브스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나선다. 포백은 드라구신과 데이비스를 축으로 페드로 포로와 스펜스가 구축한다.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킨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센터백으로 내세웠다. 좌우에는 키미히와 게레로가 나선다. 골문은 노이어가 지킨다. 허리에는 스타니시치와 파블로비치가 나선다. 공격 이선에는 밀러와 무시알라, 그나브리가 출전한다. 테리 최전방에 나선다. 3. 김연아가 겨우 22위, 손흥민. ESPN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4위, 박지성 7위. 손흥민 32. 토트넘 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에 선정됐다. ESPN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2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종목에 상관없이 은퇴한 선수들도 포함됐다. 한국 선수 중 손흥민이 4위에 선정됐다.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다. ESPN은 아시아 선수들은 유럽에서 꾸준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은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일 것이다. 토트넘의 주장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연아가 겨우 22위, 손흥민. ESPN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4위, 박지성 7위.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7위에 올랐다. ESPN은 화려함과 거리가 먼 박지성은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고 묘사했다. 10위 안의 축구 선수는 손흥민과 박지성 뿐이었다. 80년대 분데스리가를 평정한 차범근은 아예 순위에서 제외됐다. 2000년대 이후 활약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연아가 겨우 22위, 손흥민. ESPN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4위, 박지성 7위. 복싱에서 8체급을 석권한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 이 1위에 올랐다. NBA 슈퍼스타 야오밍, 중국, 이 2위였다. MLB의 선구자 스즈키 이치로, 딜본, 이 3위다. 논란의 선정도 있다. 일본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가 5위. 중국 수영 스타 순양이 6위에 올랐다. 순양은 올림픽 3관왕에 올랐지만 도핑 논란에 있다. 나오미 역시 멘탈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8위에 오른 중국 테니스 스타 리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경력이 많이 떨어진다. 9위는 메이저리그 MVP 오타니 쇼헤이, 일본. 10위는 중국 배드민턴 스타 린단이 차지했다. 이 밖에 한국의 골프 스타 박인비가 11위에 올랐고 박세리는 명단에 없었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22위에 그쳤다. 팬들은 박세리가 빠지다니 말이 되냐?
피겨 역사상 최고 선수 김연아 순위가 22위라니 말이 되냐? 중국 선수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랭킹이라 동의할 수 없다. 취지는 좋지만 편견이 개입된 순위 같다며 동의하지 못했다. 4. 첼시의 손흥민은 인성도 손흥민급 프리시즌 최악부진에 흔들리는 첼시 감독. 스털링은 보호했다.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 배우는 과정에 있고 곧 좋아질 것이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첼시가 시즌 개막 전부터 불안한 전력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진행된 프리시즌 투어에서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극도의 부진을 기록하며 2024에서 2025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안기고 있다. 당연히 마레스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비난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첼시의 손흥민으로 잘 알려진 베테랑 윙어 라힘 스털링 30이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나섰다. 공개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흔들리는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팀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실력 못지않게 인성 또한 자신과 비교되는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을 연상케 할 정도로 뛰어나다. 영국 축구 매체 90미닛 퍼 매시즌 10일 한국 시각 스털링이 시즌 개막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레스카 감독을 옹호하며 새 시즌에 더 나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털링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로 마레스카 감독은 위기를 겪고 있다. 비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전력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첼시는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했다. 셀틱과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와의 평가전에서 패했다.